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월드컵 1대0 패배 시장 하락까지 겹치면서 정말 텐션이 떨어지는 오늘장인 것 같아요.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 자, 필요할까요? 오늘 국내 증시가 사실 개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네. 코스피 지수도 지금 막 하락 전환해가지고 1%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막 4%, 5% 가까이 또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장에서 또 약간 이제 폭탄을 좀 터트려 놓고 내일 또 미국장은 휴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중국하고 네. 대만, 홍콩 뭐 다 중앙권 증시 다 휴장이고 이게 우리 시장만 약간 좀 악재성 이제 유탄을 좀 맞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제 빌미는 사실 미국 이란의 이제 MOU 서명은 이제 끝났는데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에 대한 이제 협상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벤스 부통령이 미국 쪽 이제 총책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협상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세부 협상에 이란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오전에 좀 나오면서 그게 약간 좀 악재성 이슈로 이제 대두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또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정학생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주 미국 시장 또 개장할 때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립서비스하고 또 타코 트레이드가 재현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조금 또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요 얘기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2천조 시대라는 거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삼전과 하이닉스 시총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나란히 이제 개장 초반에 2천조를 넘어섰어요. 지금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밀리면서 2천조 아래로 다시 이제 좀 회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180조 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2,060조 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시총이 이제 좀 불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 시총만 합쳐도 지금 4천조가 넘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절대적인 이제 비중을 차지할 뿐더러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시총 순위 다 뭐 10위권 안에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이제 지금 덩치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전닉스가 뭐 AI 산업에 대한 이제 초호황 사이클로 엄청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이고 사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면 ETF 자금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 이제 꼭지가 다다르면은 뭔가 이제 포모 심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출이 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좀 고점에 또 물려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4, 5%씩 지금 밀렸잖아요. 실제로 어저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 대금보다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번 주 들어서서 특히나 이제 삼전닉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2주 전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 180만 원대까지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오늘 290만 원까지 뛰었으니까 거의 50%, 60% 가까운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삼전닉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집어던지고 심지어 이번에는 코스피의 다른 업종들도 이제 다 투매를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빠지니까 이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면 올라온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삼전닉스를 매수를 좀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이제 수급 쏠림이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열어보시면 일단 삼성전자야 좀 차처하고 SK 하이닉스는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를 했고 당장 다음 주에 또 반도체 업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메모리 기업의 이제 실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진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 지난 1분기 때 삼성전자가 5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57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2분기 때 지금 컨센서스가 가장 낮은 게 지금 88조 원 정도 수준이고 굉장히 좀 눈높이가 좀 높아진 쪽은 100조 원을 넘어간다라고도 이제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92조 원. 그러니까 시장 컨센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90조 원 이상은 나와야 시장의 이제 눈높이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한 63조 원부터 한 70조 원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때 3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죠. 2분기 때는 컨센서스의 이제 평균치가 68조 원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프리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자리에서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자리에서 이제 삼성닉스를 무턱대고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중장기로 이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되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우리 눈높이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항상 그렇잖아요. 최근까지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 기회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포모에 이제 시달릴 때가 어찌 보면 또 단기 조정이 조금 시작되는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업황 전망과 실적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목표가 상단을 계속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항상 또 기술적인 대응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오늘 우리 시장만 열려 있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열려 있고 중화권 증시 다 휴장, 내일도 미국장도 휴장이다 보니까 지금 나온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돌발 악재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먼저 차익 매도를 좀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조금 확인하고 삼전닉스의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럼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 초반에 봤던 것처럼 삼전닉스와는 별개로 뭐 조방원 종목이라든지 또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또 확산되는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그런 흐름이 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시장의 이제 트렌드 변화, 수급 트렌드의 이제 변화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전과 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폭 급증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이끄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뭐 거의 올라가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관계 있는 기업들이 다 올라가요. 네. 오늘 아까 제가 보니까 생쇼에 우리 다른 매니저분들도 거의 비슷한 이제 시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하나를 꼽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삼성생명물산, SK스퀘어 이렇게 한번 오전장 수급 특징주를 잡아봤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전닉스가 지금 시총,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지금 시총 격차가 오늘 초반에 거의 120조까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자칫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역전될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 안에서 삼전닉스의 이제 비중이 급격하게 이제 치솟으니까 또 리밸런싱에 대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삼전닉스 리밸런싱이 이제 시작되면 오히려 또 삼성생명이나 물산, SK스퀘어, SK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ETF 전체 안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허들까지는 아직 상당히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가치도 지분 가치고 어쨌든 또 실적 시즌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전닉스의 어떤 특별 배당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삼전닉스가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 삼성생명, 물산, 스퀘어, SK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컨셉인데 사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오늘 특징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쉰다면 이들 기업이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강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되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전닉스가 이제 강하게 버텨야 이들 종목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리밸런싱 차원이나 아니면 지금 ETF 수급이나 이런 쪽만 보면 오히려 조금 더 수급이 이제 좀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면 요들 기업들도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인 추격 매수를 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의 질주에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SK스퀘어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장에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리가캠 바이오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얘기 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네. 뭘 할까? 근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리가캠이 그래도 한 5, 6% 정도 이제 잘 반등을 좀 해줘서 사실 별 고민 없이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이제 폭락이 좀 들어오면서 리가캠 바이오도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 전환하기는 했습니다만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에 리가캠 바이오는 바닥에서 이제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제 조금 들어왔고 어제 오늘 약간 좀 되돌리는 이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빠지는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자료 가지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되면 프리미엄 이제 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 5천억, 아니 시가총액 5천억에 매출액 3천억, 영업이익 300억.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매출액이나 재무구조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총 1조가 넘어가는 기업들 중에서는 최근 2개년도에 기술 이전한 실적이 있는지, 최근 10개년도 안에 신약 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리가캠 바이오는 에너툰라든지 뭐 이런 ADC 관련된 시장에서 허투 변이, 트랍투 변이, RR1 변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적응증의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기술 이전을 해놨고 최근까지 기술 이전 잔고가 지금 83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해 봤을 때 12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가캠 바이오는 하반기 때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7월 1일 날부터 코스닥 시장 30주년 이제 기념 행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아마도 7월 1일이 시작하는 그 주부터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승강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공개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가캠 바이오를 필두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오늘 또 코스닥 시장 급락하는 과정에서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 쪽에서는 오늘 또 D&D 파마텍이라든지 리가캠 이런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쪽에서는 반발 매수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개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꽤 강하게 지금 매수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1,000억 원이 넘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은 폭락한 상황에서 또 기관들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투매하고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줍줍 팔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열심히 좀 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특징주로는 파이프라인 확대와 또 기술 이전 성과를 낸 리가캠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요.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유방암과 또 고형암 관련 임상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을 점차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영민 바리스타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주반도체가 196% 무려 세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밀리는 장에서도 정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까지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제주반도체가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200%고 네.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단번에 그냥 3배 가까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눌림목 조정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6월 달 들어서서도 좋은 매수 기회가 또 한번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코멘트를 분명히 좀 해드렸어요. LPDDR5 논란이 이제 불거졌을 때 이건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뭐 소캠2 탑재량이 줄어드네 이런 논란은 오히려 제주 반도체한테 훨씬 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아래로 이제 조정받았던 주가가 오늘 개장 초반에 거의 13만 원 근처까지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단기 관점에서 재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찬스가 만들어졌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부장 종목들의 대장주는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에요. 오히려 장비 종목들이 단기간에 워낙 지금 기관들의 투매가 워낙 좀 심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추세가 좀 꺾이는 종목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 영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또 실적 시즌 시작될 때 제주 반도체가 이미 1분기 때 굉장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또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금 추세적인 우상향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어제 편입했던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 짚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6% 수익 중이지만 오늘장에서는 쉬어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18만 5천 원까지 홀딩하면 될까요? 원익 IPS는 오늘 좀 AS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개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뭐 한 맞아요. 6, 7% 정도 네. 또 고가 대비하면 수익을 기록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원익 IPS를 필두로 전공정의 장비 기업들도 기관들의 이제 투매를 좀 못 이기고 대부분 다 좀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과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소부장 종목들을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부장 종목은 분명히 PER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배, 30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허다하거든요. 근데 그런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반도체 이제 AI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초장기간 이제 이어진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방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사이클도 지금까지는 본 적 없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수주 모멘텀이 단발성으로 그냥 3개월,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4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디램 가격, 낸드 가격 폭등에 따라서 삼전닉스, 마이크론의 실적이 폭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MLCC라든지 반도체 기판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다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높은 멀티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멀티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쉴 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이제 살아날 때 소부장 종목들이 훨씬 강했던 흐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익 IPS와 같은 이런 전공정의 핵심 장비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또 조정이 조금 들어올 때가 저가 매수의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PSK, 원익 IPS 또 지금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매수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공정 핵심 장비주 지금도 저가 매수 기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편입해서 17% 수익 중인 ST팜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의 부진에도 홀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17% 가까이 수익이 났다가 네. 어제 오늘 이틀 빠지면서 다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흘러내렸기 때문에 재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 좀 드렸어요. 중국의 우시앱텍이 어쨌든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이제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소형 CDMO 기업은 거의 뭐 ST팜이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신약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고지혈증 치료제 FDA 승인에 따른 또 올리고 핵산에 대한 또 수주 증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실적과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겸비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대밀리고는 있습니다만 12만 원 깨지면은 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 밑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입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자, 오늘도 일단 소부장 종목들 어제 네.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13만 4,500원에 두산 테스나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는 또 HBM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 실제로 코미코, K시텍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폭등했었죠. 거기다가 HPSP 이런 종목들까지도 단기간에 막 60%, 70% 가까운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주까지 가장 좀 이제 소부장에서 좀 핫한 이슈는 저는 테라팹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이틀 동안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스페이스X가 상장으로 마련한 재원을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커스를 막 90조 원에 한 방에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라팹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인텔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있잖아요. 그 인텔이 테라팹의 또 설계를 주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텔이 주도로 테라팹 설계가 이제 빠르게 이제 추진이 좀 되고 그러면 스페이스X가 이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실제 테라팹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저는 진척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라팹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강하게 부각됐던 게 HPSP가 저는 가장 1순위라고 보고요. HPSP와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테라팹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강하게 이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두산 테스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테스트 공정과 관련된 이제 후공정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이면서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테슬라의 이제 AI 칩을 공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AI5, AI6 칩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면 결국은 또 삼성 파운드리가 테라팹하고 또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하고는 경쟁 관계지만 테라팹하고는 저는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좀 공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저쪽 보더라도 두산 테스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서 수혜주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가도 지금 내리 일주일째 음봉 조정 받으면서 60일 이평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가 정도 근처에서는 얼마든지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성장과 함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후공정 대장주 두산테스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오전에 좀 괜찮아서 네. 또 이 뉴스 때문이었거든요. 일단 65만 2천 원 현재가로 현대 오토에버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초반에 보선 다이내믹스 주인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가 지분을 가장 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라든지 다른 계열차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프트뱅크가 9% 그러니까 10% 조금 못 되는 지분을 아직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얼마 전에 오픈 AI를 담보로 자본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남아있는 지분을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 지분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 주 초반에 구글 얘기도 나왔다가 엊그제 삼성전자가 또 그걸 인수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밀리고 그랬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또 인수한다 그랬다가 오늘은 또 단독 보도로 현대차 그룹이 그냥 통째로 다 인수한다. 그래서 지분을 100% 다 확보해가지고 완전 자회사 추진을 한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다 썰이에요. 아직 이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제 단독 보도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현대차가 남아있는 지분까지 싹 다 인수해가지고 100% 자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뭐 지금도 탄탄한 이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주주들 입장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아 보이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도 요 이슈가 조금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상승하다가 이제 조금 누르긴 했습니다만 저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78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0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의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장이 어제부터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각 섹터별로 이제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오후 4시 장 마감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